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오세요. 안으로.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야, 이거 앞에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다 계셨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갈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네, 네. 아이고 아닌 게 반갑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운데 그냥. 불러주셔서 참. 아이고 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여기 저 대전대학교 유예나 교수님 20대 대표로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죠? 네. 여기 저 50대 대표 전상모 선생님, 우리 30대 대표 이광호 선생님, 우리 20대. 메인 계시네요. 아, 예. 글씨 읽으면서 소개. 아이고, 반갑습니다. 엄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엄윤 선생님 40대 대표로.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글씨 20일에서,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 하나 기획을 했어요. 취중진담,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에 그, 연령대별로 활동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한국 현대 주소를 좀, 주소를 한번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서로 좀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고깃집인데, 앞치마 하나.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대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글씨 20일에서 준비한 거는 앞치마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념식이네. 아니, 그 이름을 써놓으시고. 네, 준비 많이 했어요. 예. 글씨 20일에서 하루 종일 준비한 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우와. 아, 근데 글씨를 잘 쓰셨는데? 아, 이걸 이래. 목에 매나요? 우리 글씨 20일 애독자들을 위해서, 성함을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목에 매고. 이쁘죠? 이야, 이거 뭐, 네. 한글 대가가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글씨 20일 김지수 기자가 오. 하루 종일 썼다고 합니다. 이야. 애쓰셨네. 주류 메뉴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은 소주, 저기, 맥주, 예. 뭐, 막걸리 등등. 뭐, 좋아하시는. 시원하게 맥주로 좀 말아서 한번 가고. 아, 소맥으로. 어떨까? 소맥 한 잔. 아우, 우리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어제도 약속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 섞였으니까 아주 소주 맥주 다 섞어버렸어요.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 소주, 맥주, 막걸리 다 섞읍시다. 사장님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참고로 이 술집이 사장님이 경기대 서해과 졸업생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대신에 술값은 내야 됩니다. 글씨 20에서 내는 걸로. 자, 우리 글씨 20일 취중진담 한국서예 지금 바로 여기 이 프로그램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서 한정하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나 어른 말씀에 서예를 하시는 어른인지 모르겠는데 서예를 하신 분이겠죠? 네. 배가 너무 부르면은 글씨 안 된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가요? 서예 학원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 벌써 11년째 들어. 오래되셨다.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막. 안주 나왔습니다. 우리 한잔 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시죠. 40대들은 지금 뭐 서예 전공자들 또는 뭐 서예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글씨 이야기하는 화두가 뭐예요? 글씨 얘기 안 하죠.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안 해요. 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다 알고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뭐 다 알고. 서로 힘든 것도 다 알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아, 그런 부분들이나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될까? 그죠? 예. 근데 그 부분하고 아무래도 서울과 졸업생들이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왜냐면 지금 40대, 제가 중반인데, 4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앞으로 50대에 갔었을 때 어떤 작품의 성향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혼자 고민하죠. 만났을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서예 얘기 안 하고. 글씨 얘기만 하면 심각해지니까. 근데 이제 한 2차 가면 얘기해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세대는 사실은 뭐 많은 세대 차이는 아니지만 20, 30대 그래도 뭐 하면 된다는 희망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우리는 뭐 대학 졸업하면서 취직을 그렇게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내가 발을 전자계산학과 출신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뜻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취직 지금처럼 이렇게 절벽인 적은 제 동기들도 보면은 사회는 하고 싶은데 다들 그만두고 다른 데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희 사회가 아무래도 제가 조교를 일하다 보니까 취업률을 많이 학교에서는 따지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취업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은 사회로 취업할 길이 좁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제 손 놓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사회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20대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이게 아이디어가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20대 오히려 새로운 걸 막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설사 초창기 때는 좀 그래도 좀 공부도 좀 할 줄 알고 뭐 재주도 좀 있고 뭐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 동네에서 뭐 대상 최우상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다 해서 들어왔었고 경쟁률도 한 3대1, 4대1 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분들이 아까 뭐 선생님, 하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됐단 말이죠. 사회를 하면 먹고 살고 선생님들도 학원도 잘 되고 잘 되고 근데 그거를 기존을 보고 했는데 저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었지만 20대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안 돼라는 생각들을 많이 폐쇄적인 의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하면 평생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릴 일도 없고 명퇴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잘만 버티면 말년은 좋단 말이죠. 그 안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쪽 방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뭐 저희 장정 선생님 말씀대로 20대의 그런 혈기 왕성하고 뭐 팩트 넘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도전 자체가 일단은 이미 꺾여 있어요. 근데 의지가 그죠? 많이들. 그거는 서예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인류대학 다닌다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의기소침해 있지 않냐. 사회적 분위기를 또 우리 세대들이 잘못하고 윗세대들이 잘못한 거겠지만 특히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라는데 학문의 전당이지 거기가 무슨 취업 사관학교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적에 그럼 국문과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시 소설 씁니까? 그것도 아닌데 사회에 이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사에 모였을 적에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할 텐데 그 문교 정책이라는 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대학 평가 기준도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뭐 37이라고 해서 뭐 서예계에서나 어린아이지 사실 맞아요. 동네에서는 이제 한참 인사받고 지낼 나이죠. 맞아. 이게 서단에 가면 막내지만 그래도 동네 가면 중견이라고. 이제 뭐 사실 제 나이 또래들이 동네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마을 행사 같은 거 또한 이제 뭐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언제까지 막내인가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덧 이제 후배들이 더 많이 일을 해주고 나서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상 붓을 잡으면 괜히 이상해지는 게 겸손해지는 거 있죠. 겸손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밖에서는 나가가지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와가지고 글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붓을 잡으면 이상하게 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해봤더니만 그게 습이 된 거죠. 습이. 어떤 습이냐면
붓을 세워야 된다. 봉을 중봉으로 그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종이를 접고 이 칸 안에다가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 종이도 이상하게 잘못 접히면은 그러셨을 때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좀 이런 종이에다가 글씨 써도 되나? 아니, 접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나이대가 선생님 그런 습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습이 싫어서 탈피하고자 뭐 후배처럼 해요? 또 탈피하기 위한 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께 선을 보이진 못하죠. 왜요? 자신 있게 그냥 내보내야지. 요즘은 진짜 선생님들께서 많이 유해졌어요. 이제 왜냐면 나이를 드셨기 때문에 이제. 네, 예전에는 젊으셨단 말이죠. 그냥 함부로 못했어요. 뭐 말 잘못하면 한 대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고 선생님도 나이를 먹으니까 선생님들은 유해지고 우리는 이제 도전적으로 바뀌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앞에서 내 선생님 하면서 뭐 할 말 다 하고. 의외로 이강호가 아주 보수적이네. 예. 근데 그게 또 다른 저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술자리에서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 예. 이 친구가 원래 보면은 뭐 술자리에서나 밖에서 올릴 때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왜 글씨를 보면은 이 친구가 얌전하게 쓸까 하는 말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과거에 우리 제 첫 스승이 하셨던 말 중에 지금도 계속 그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누구예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하셨던 분인데, 광호야, 서예는 예자가 제주예도 되지만 이 예는 예도래자 있죠. 예절 예자. 그래가 네가 여 와갖고 공부를 나랑 함께 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붓글씨만 쓰는 게 아닌 예로서 예를 갖추며 학문을 익히는 것도 참 중요한 거니까 그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붓을 내가 이렇게 좀 눕히려고 하면 세우락하시고 눕히려고 하면 세우락하시고 선생님 이렇게 눕혀도 글씨 똑같이 잘 나오는데요? 해도 야 인마 그래서 가지고서는 핵이 옳게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죠. 근데 주변에서는 저는 그렇게 수부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막 자기 성격대로 자기 취향대로 붓을 휘둘리고 있을 때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물론 많죠.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너무 성숙한데. 예, 너무 저통소에 있어서 지금 현대 작가들 같지 않은 지금 막 풀어내도 되는데. 네, 지금 뭐 막혀도 일할 수도 있지 젊은 놈이니까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벌써 제 나이에 어느새 그런 습이 됐다라는 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장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30대에서 빼. 30대에서 빼. 이거 오자 같이 보이는데? 나누기 1로 우리 김 기자님 이거 오자로 쓴 거 맞지? 50대 이광호 써 있는 거? 옛날에 선생님들 옛날에 그랬어. 젊을 때, 야, 이놈들아, 그 글씨가 있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 해보는 게 젊을 때 막 함부로 하지 마 그랬는데 사실 젊을 때 함부로 막 해봐야 되거든,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갈등이었다고, 그게. 물론 그 뜻은 알겠는데. 20대는 한 50대, 60대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하고 그러지 않아요? 좀 마음대로 써보고 싶고 이렇게 한데 이제 써서 한 번씩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보여드리면은 아직까지는 넌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교수님 이렇게 한두 잔 마시고 써봤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술 마시고 썼다고 얘기했어요? 네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하고 제가 이제 천천히 쓰고 뭐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들도 뭐 답답해서 너 소주 한두 잔만 마시고 한번 써봐라 하도 이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좋은 의미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써서 좀 전보다는 좀 자유롭게 써서 갔더니 아직은 안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는 술을 먹고 글씨를 못 쓰겠다. 그거 봐. 그럼 그래야지. 그럼 언제 돼요, 언제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직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아직은 너희는 그 단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계속 고전적으로 이렇게 거쳐보고 쓰고 그렇게 틀에 박힌 서예만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아껴서 그래. 너무 아껴가지고. 회담 그렇게 안 될 것도 없고 그런데 공부할 때는 자기가 진중하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고 작품할 때는 뭐 그냥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할 때만큼은 우리가 아직 뭐 서출을 창안할 것도 아니고 서풍을 창안할 건 아니지만은 뭐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때까지 뭐 술 한잔 먹을 수든 자유롭게 쓰고 또 내가 한번 고전이 뭔가 이럴 때 민서 공부하고 이럴 때는 또 진중하게 근본을 파고들고 양면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이제 법첩을 뭐 보든 뭘 쓰든 자기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의 기준에서 그것을 옮겨 쓴 임서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혼내는 거지. 이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자기식으로 조금 재해석하면은 왕이지 난정서 우리 5명 다 써도 다 다르게 나올 건데 사실은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생각하는 방식이 교육을 우리가 이제 도제식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도제식도 그렇고 문만 것도 진식 교육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선생이 해야 될 때는 독창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과모가 내 제자로 가는데 이 친구가 자꾸 그쪽으로 이러고 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간다.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펴지질 못하고 자꾸 오므라든다. 이럴 경우에 그냥 너 저기서 글씨가 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좀 이쪽 계통의 복잡을 한번 봐봐라. 아니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일자 긋는데 그러면 맨날 지가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제자보다 많이 긋어봤을 거 아니야. 자기보다 똑같이 못 긋는다고 그렇게 너는 안 돼 그러면 말이 되겠어. 선생님께서는 글씨에 대한 해답은 법첩에 있다, 고전 자료에 있다. 일단은 지금은 고전 자료에 있든 없든 고전에서 안 한 건 없어요. 요즘 고전을 공부하더라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고전의 해석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하는데 나처럼 해석해라? 이건 독재지. 근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근데 거기서 고전에 머물러서 현대화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또 근데 문제고. 해석 방법을 선생을 쫓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서예학원이 망한다니까. 제가 선생님 서예 쪽은 교육자냐 기획자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캘리그라피 쪽인 걸 하면 자격증 말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줬어요. 근데 이제 작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여쭸던 건 뭐였냐면 이게 작품 구성하고 하는 게 아이디어가 고갈이 났어요. 뭐 프로가지고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품 구성으로 가면 100장, 200장 다 문구만 바뀌어주면 자연스럽게 구성이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 작품에 대한 생명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이디어든 뭐든 예전에 하려고 했던 것들 다 퍼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공짜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번 많은 사람들이 좀 요거를 가지고 뭔가를 수준도 좀 높여주고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작년 막년회 때 전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체본을 받으려면 돈을 주십시오. 돈을 내고 체본을 받아가세요. 이제는 본인들이 공부할 때도 됐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가 보완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것까지 다 주면 뭐 1년에 작품을 최소 뭐 20, 30점을 하는데 전시회가 10번이 넘는데 그거 저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퍼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랬더니 다 알아서 해요. 수학료는 수학료대로 내기 때문에 채범비까지는 주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보자들은. 고민해서. 예. 선생님 해가지고 오면 요거는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절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인 것 같아요. 역시 40대는 지금 돈이 중요해. 근데 저도 듣고 느꼈던 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체본을 받고 뭐 공모전을 내고 뭐 작품을 하더라도 항상 선생님한테 체본을 받거나 이제 학교 교수님들 도움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학교생들도 그렇고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내가 집자를 해서 가지고 가면 교수님들 당연히 체본을 해주시니까 CP를 해주신다. 네, 이제 써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집자한 것만 가지고 가면 교수님이 처음부터 알아서 써주시니까 뭐 선생님이 써주시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쓰니까 저희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글씨만 쓰니까.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기대는 부분도 많고 혼자 알아서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도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너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소중을 들으니까 제 자신도 어차피 내가 써서 가도 혼나니까 그냥 집자만 잘해서 가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집자. 그래서 항상 책을 봤는데 방금 오민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꼭 돈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집자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뭐 다양하게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선생님이든 교수님들 좀 길러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그 석사 과정을 미술교육으로 네. 나왔는데 교생 실습을 가가지고 그 자리에 계셨던 미술 선생님께 전해드렸던 말이에요. 과거에 교생 선생님 나이 때는 모범 답안, 소위 잘 그린 그림을 칠판에 붙여놨었죠. 이렇게 그리는 거다.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정말 표현을 잘한 작품이고 이게 정물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모범 답안을 붙여놨다면 지금은 그게 금지예요, 금지. 막말로. 그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추세로 그냥 벌써 이미 전부터 흐른 거예요. 제가 교생을 2008년도에 갔으니까 벌써 10년 전이네.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서단은 과연 그러냐는 거죠. 집자서가 창작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근데 학생들은 집자를 해서 그 글씨를 쓰면 창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죠? 집자는 하나의 자형을 내가 뭔가 하나의 작품 구성하는 어찌 보면은 설계도의 과정이지. 그건 하나의 근데 일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뭐 학교에서 그래도 요즘 뭐 장교수님께 말씀하시지만 선생님 솔직히 서단에서 이렇게 보면 집자서가 창작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는 부분들은. 근데 저는 집자서는 집자서죠. 왕이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야 그걸 장작이 아니다 그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 과정으로서 좀 완성 이야기하나 혼자 해결하기 아니고 그렇죠. 네. 과정인데 지금 학교 이제 우리가 대학서예과 졸전을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원광대고 아직 4학년이 있으니까 네. 원광대, 뭐 경기대, 대전대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도로도 너무 똑같죠. 선생님 글씨가 그냥 그 학교 교수 글씨 예리전이야 이제 이게. 네. 근데 그걸 좀 끝까지 이제 기다려주고 좀 조급성을 좀 교수들이 좀 참아둬야 되지 않나. 그럼요. 좀 못 써도 그냥 애들한테 기다려줘야 돼. 좀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다려줘도 안 되면 어떻게든 치러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책을 줘가지고 집자해왔다고 책은 똑 써주고 똑같이 손에 뿌리면 소외과 다닐 필요 없지 뭘 개인 사교 다니지. 그리고 대신 소외과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말이야.
그거는 안 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은 어느 대학 전시하면은 이거 어느 필요가 있고 어느 대학 공부는 필요가 있는데 그 대학 서예과도 또 뭐 교수님 계시지만 좀 다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모토로 그렇고 어떤 그 서예의 어떤 학문화 도제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부에 관한 어떤 그게 어떤 과연 그 모습이냐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거는 학생들이 할 일이 아니라 좀 교감자들이 좀 자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오sen 그 얘기 계속 한번 해보세요. 강사들은 해요. 선생님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사들은 힘이 없죠. 왜냐면 학생들에서 졸업을 하고 뭐 그 관계되는 거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뭐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하고 싶은데요. 좀 뭔가 다르게 다양하게 뭐 진짜 자기화를. 하고 싶은데요. 끝날까 봐요. 아, 맞아. 그게 맞아.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졸업작품, 대학에 있는 졸업작품이 지금 오만대학교 생기는 걸 치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애들 할 수도 참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좀 도와주려는 거야. 그렇죠.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거를. 이건 무슨 우리가 저희 사실도 마찬가지지만은 글씨 나왔는데 3번 써줬는데 지는 걷다고 쓰면서 그 잘했네 못했네 얘기할 수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는 졸업생들이 졸업 전시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왜 해? 그럼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 선생님은 아니시죠? 혹시 선생님이신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유치한. 그렇죠. 유치한 너무 유치한. 야, 이상현 선생님 오셨네?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이제 앉아도 돼요? 어쩐지도. 말씀이신데.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로 왔구만, 여기. 지나가다 봤어요? 지나가다가, 예. 예? 그래도 또 선생님 계신데 인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들렸어요. 근데 다 계시네, 여기. 이상현 선생님 아세요? 네, 들었는데. TV에서만 보시고. 아이고, 알았어요. 이상현 선생님 아시죠? 딱 보니까 이 대전대 느낌이 삘이 딱 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대 친구들이 보면은 이 건강하더라고. 그냥, 예? 대전도 써있나? 보니까 다 건강한 사람들만인 것 같아요. 자, 잠깐만, 그럼 제가 소맥 한잔 말아드리고. 오신 김에 신고식 하세요. 아이고, 네,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상현 선생님은 캘리그라피 쪽에 워낙 선두주자시니까 요즘 좀 작품하는 경향이나 요즘 젊은 20, 30대들, 40대들 보면은 좀 어때요? 보시기에. 이제 일반 서예계 그런 전시나 이런 창작 문화가 좀 보시면. 그래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예전만 해도, 그쪽 캘리그래피라는 장르로 활동하기 이전만 해도, 보면은 젊은 나이에 개인전이 웬 말이에요. 정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용기를 내는 게 참 힘들었던,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정말 젊은 친구들도 개인전이라는 문화, 또, 그룹전, 그런 소통하고 대외적으로 작품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 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타이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서 나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서예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작품 활동 공부를 했으면 그것이 무대로 나가서 보여지는데 그 첫 무대라는 것이 완성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눈에는 저렇게 해갖고 무슨 전 개인전을 하나 아마 속으로 서러우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할 사람인데 20대에 보여주는 개인전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전이든 그룹전이든 전시라는 것에 대한 무대를 서본 친구들은 아마 그 설레임과 긴장감이 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고 그럴 때 더 노력하는 거고 근데 나름 무대에 서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본다는 거 물론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쓴맛을 해주는 그런 안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부족한 걸 더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공모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상을 탐으로써 격려를 받고 또 낙선을 하면서 반성을 해서 다시 공부하고 이제 이런.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전시 무대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기회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근데 서해 쪽도 마찬가지지만 캘리 쪽도 전시라는 것을 굉장히 대중성을 갖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해보다는 작품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미숙한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에 이렇게 우리가 묵향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높이 사고 좀 더 그 장르를 좀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개인전 선생님 몇 살 때 하셨나요? 첫 개인전? 아직 안 하셨어요? 우리 오 선생님, 부서진만 두 분 하고 안 했어요. 오 선생님 먼저 하시죠. 저는 20대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일본 가기 전에. 일본 예,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 제가 여쭤본 게 저희에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전은 환갑 때 한번 정리 쑥 해서 하는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상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감히 20대 개인전은 생각하지도 안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도망갈 거니까 일본으로 도망갈 거니까 하고 저는 이제 도망갔어요. 네. 사실 하고 이제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이상희 선생님 몇 살 때 하셨어요? 난 몇 살인지 기억 안 나는데 솔직히 2007년이었어요. 그러면 2007 년에? 10년 전 30대. 30대, 30대. 뭐 빨리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2009년부터 처음 시작했어요. 3번. 저는 그냥 원래 하고 싶었고, 그냥 혼자 해야 되겠다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저도 그랬고. 개인전 한번 했어요? 아, 저는 개인전 본 적 없어요. 해야지, 지금. 조금이면 40인데. 사실은 이상희 선생님이 우리 유엔아 선생님이 개인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20대 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에요? 난 가라는 줄 알고 빨리 얘기하는 좋은데, 왜 또. 나 A형이죠. 20자예요. 그거 울컥하셨어. 저기 알고 순간을 급 서운해하고 얘기하세요. 구왕호 쌤. 구왕호 쌤은 요즘 30대들 전시 창작 활동 이런 거는 어때요? 지금 제일 힘든 시기인데. 예, 그렇죠. 가정을 잃은 30대도 있고, 비록 가정은 못 이뤘지만, 이제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작업 해가면서 열심히 지내는 친구들도 많죠. 하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다 보니까, 어떤 서예뿐만이 아닌, 자기가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가장 바쁘고, 가장 생각이 많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한 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1년 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지금 여기 서예과 선배님들 후배 이렇게 다 계시지만 원광대, 계명대, 대구예대, 경기대, 대전대 이렇게 있죠. 그러면 휘호대회를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어느 학교에서 상을 받는다. 소위 원대가. 그러면 박수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나 여기 학교 다니는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 예전에 여기 그 후배 있지만 기원이가 내 친구거든. 기원이가 상을 받아. 박수 안 쳤어요. 우리 학교에서 상을 받아. 그때서나 막 행가리 하고 막.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렇지. 동병상련하는 거예요. 네가 원대든 네가 어느 서예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는 어떠니 하면서 술 한잔 사주려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서예가 그렇게 된 것이 상관없이. 과거에 제가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제 몸으로 느꼈던 거죠. 이렇게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앞에 선배들이 똑바로 못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같이 어우러지고 했었어요. 했으면. 여튼간에 참 우리도 취지 말 걸. 별로 질이 안 좋나? 아니, 그만큼 다 학교마다 이제 자기들만의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아마 선의의 경쟁이었겠죠. 지금 지나면. 선생님 보면은 그 선생님 때 가장 그 공모전 하면서 했던 게 청년작가전. 맞아. 그렇죠. 선생님 세대. 네. 그때도 막 그 지금 우리 이광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축하 안 해주고 문순간에 그때는 뭐 이게 있었어. 문순간에 그런 갈등이 거 있었어. 약간 그런 게 많았었죠. 예술의 전당에 이제 관여하는 모 선생 그 문화들이 청년 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지우지한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많았었고. 여러분들 있었어 선생님. 난 어제 5번 그 힘든 5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인데 자꾸 골병이 들어서 저 공모전 얘기를 하기도 싫을 정도로 골병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 예술전당이 1회 때 2회 때는 그냥 아마 선생님 박수 안 치시는 거죠? 네. 경력 봐서 이제 개감진행을 했었고 2회 때부터 공모로 바꿨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편파적인 거죠. 그때도 편파적인 게 심했고. 어떠세요? 젊은 친구들의 그런 글씨들, 그러니까 뭐 전통서예든 뭐 현대서예든 어쨌든 우리 때보다는 참신하죠. 참신하다. 근데 또 완성도는 우리 때보다는 좀 우리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기 맞추는 그래도 낀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조금 더 좀 정중하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정중한 거고 뭐 한 얘기를 하면은 억눌려서 썼다 그럴까 그렇다고 그러면 20대, 30대들은 난 궁금한데 진짜 작품 창작 활동, 전시 활동 그런 것들이 다들 생각들이 다들 어떤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아직도 저희는 아직도 박수를 안 쳐요. 진짜? 아니, 이야. 야,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씨.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선배들이 끌어주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학과에서만 과제만 열심히 하고 대회만 나가라면 나가고 저희는 그게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선배들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 밑에도 아직 후배들 몇 명 없지만 후배들은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도 좀 선배들이 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80%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증상 선배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과 선배들도 되게 많은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랑 나이 비슷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80%도 들어가고 되게 서예 활동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배들이 끌어줬어 이런 얘기가 첫 번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배들이 얘나 너 어디 와볼래? 전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어디에 같이 참석하고 싶고 뭐 어디 전시회도 같이 가보고 싶고 이렇게 다 어울리고 싶은데 보면은 원광대, 경기대 이렇게 항상 거기에는 어울려 있는데 저희는 선후배 간에 이제 소통이 단절돼 있는. 잠깐 내가 예나 씨 말 들어서 미안한데 제가 지금 80호 회장이에요. 2기 회장인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잘 만들었어요. 그 또래 친구가 우리 80호에 들었다는 말도 하셨는데 네. 그게 뭐 선배들이라고 해서 80호 안에 뭐 대전대학교 선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지금 기존의 학생이었고 이제 학생에서 이제 학생 옷을 벗은 사회초년생이라 할지언정 저희도 같이 보고 있어요. 대전대 학생들만 이 모임에 참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위 지금 예나 씨도 이제 그동안의 작품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작품들이 우리 눈에 또한 이제 그런 창작이라던가 뭔가 신선한 그런 것들이. 기존의 뭐 어떤 또 다른 전시를 다른 공모전이든 희호대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 그래도 예나 씨 지금 많이 이렇게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되겠네요. 80년대. 그럼요. 그렇게 저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서단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비춰줘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위 선배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 참신하고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서 쭉쭉쭉쭉 걸어 나가는지에 대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박수도 받고 싶은 거죠. 현대서에 이제 90년대 초에 현대서에 나왔을 때 서단의 선생님을 다 욕했고 저 북학교 장난친다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텔레그래피 나왔었을 때 저는 또 북가지고 장난친다고 해서 또 욕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실용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학자래요. 서예가. 그러면 시를 짓고 아니면 그 정치든 뭐에 관여를 좀 서예가들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학자가 맞죠. 아니면 뭐 논문을 쓰던 뭐 학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던 서예계 정리를 하던 지금도 서예책은 어려워서 못 봐요. 저희들이랑 전공을 해서 보지만 일반인들의 서예사 같은 뭐 중국서예는 뭐 줄때 치고 한국 서예사조차도 어려워서 못 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책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뭐 간략하게 뭐 뭔가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학자가 되죠. 선비로서의 논문 부분이 되죠. 근데 이게 가장 저는 젤라한테 가장 큰 내가 아까 선비 아니 선생님 그거는 제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하면은 그 한참 서예 분위 일찍에 소위 서예학을 한다든가 이 글씨 서예가를 하는 사람들이 남들한테 선비인양 대접만 받고 애만 그렇죠. 예. 그 전혀 자신을 서예학을 못 닦았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어떤 그 주방 방향도 지시 못했다. 그런 반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서예를 아는 일반들 어떤 그 대중들 입장에서는 서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죠. 네. 우리기만 했지 네. 속은 선비 선자의 그 기본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반성하시네. 스스로 반성하시네. 아니 저는 그 정도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이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시고. 전업 작가라는 것이 네. 그래도 작품을 팔아 먹고 사는 그 직업이 바로 전업 작가인데 왜냐면 서예라는 정말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배경 때문에 작품을 파는 역할이 되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작품 하나 제대로 내놓고 얼마니 사달라 이 얘기조차 제대로 못했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차라리 뭐 부모님이 좀 이렇게 부유하시면은 솔직히 상관없는데 뭔가 그렇지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한 작가 입장에서는 서예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작품을 사달라고 얘기하면 장사꾼이 돼버리고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 받긴다. 근데 그거를 팔지 못하면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서예를 벗어난 다른 미술이라는 그 장르에서는 그 장르가 역할이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왜 우리는 미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팔면은 이상한 물질로 봐야 되는가? 그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언제부턴가 우리가 한 20년 전이었 기억나는데 그때부터 용기 있는 작가들이 작품 밑에 네임택 걸 때 가격을 밝혀놓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되게 안 좋았다고. 나도 얼마에 파는데 얘가 이 정도 크기에 얼마에 내놔? 감히?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작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우리도 서예의 정말 서예 문화, 정신에 대한 그 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미술, 예술이라는 장르의 역할로서 우리가 자리 잡는다면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일에 대한 내 작품 가격이 얼마고 또 그걸 나중에 팔아야 이번 전시에서 한두 점이라도 팔아야 대감비하고 도로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후배들의 어떤 그런 목마른 목소리가 있다면 좀 우리가 응원해주고 근데 저부터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저 지금도 조금은 뭐 여의치않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조금에 대한 능력을 더 갖게 된다면 진짜 열심히 하는 후배들 개인전 가서 작품 한 점씩을 꼭 사줘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좀 오고 한잔합시다.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어서. 저기 그럼 20대 이제 서예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대가 바라보는 앞으로 이제 뭐 서예가의 길이나 뭐 선배들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보여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후배들이 조금은 이제 있는데 보면 저도 제 자신도 지금 서예계에서 아직 진짜 밑에거든요.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작가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희열에도 무모도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제 후배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얼른 다른 후배들보다 얼른 성공을 해서 후배들을 조금씩은 끌어주고 싶다. 근데 그 성공이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성공이. 저희는 저희 대전에는 약간 전공 실수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 데리고 그러니까 제 선배 중에 한 번 저를 데리고 얘네야 어디 전시회 있는데 가볼래? 어디 누구 이제 또 뭐가 있다는데 가볼래? 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조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제 그러면은 후배들을 일단 많이 데리고 첫 번째가 작품을 보러 전시회를 많이 다니자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를 보러 가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혼자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뭐 느끼는 게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다 같이 서야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제가 먼저 이제 후배들보다 사람들도 많이 알고 안목도 더 많이 트이고 하면은 후배들한테 그거를 똑같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 길을. 이런 것 같아. 선배들이 후배들이 누가 예뻐서 챙겨주고 끌어주고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후배들이 한둘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후배,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정말 선생님 50대 이하의 이 수많은 이 후배들. 그런데 그걸 누구만 이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더 열정을 갖고 다리복을 팔아서라도 선배들을 찾아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열정을 보여줘야 뭔가 있다가도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이 녀석이 맞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게 한번 봐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실용에서 예술의 그 어중간한 시점 이게 이제 계속 진보한 상태로 이게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뭐 신선한 작품 뭐가 아니 좀 유치하고 조금 격이 떨어져도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현대 미술 속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두각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이게 뭐 진짜 천편일률적인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우리나라 저희가 뭐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글씨 잘 쓰는 선생님들 많은데 작품 잘하시는 선생님은 그렇지, 작품성하고는 네, 좀 다르죠. 얘기하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진짜 그 작품성이라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전국에 사단법 시청도 한 300개 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똑같은 이면에나 다 똑같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 기성을 살려면 공부는 얼마든지 하고 뭐든지 얼마든지 해야 돼. 대신 그런 거 신기해는 회자가 되기만 없어지면 나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니까. 후배들이 오만하게 그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회자가 되면 없어지면 근데, 공부할 일이 없어. 근데 안 그래요. 또 20대들은 뭔가 선망이 초대 작가일 거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20대들 또 상담해보면은. 없어지면 대한민국 사회 발전하니까 다양해지고 제가 이거 좀 선생님이 많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국전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야, 구전도 본데? 이제 해봐야겠다는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요즘이 뭔가 국전에서 초대 작가가 돼야지만 인정받거나 아니면 정말 실력이 정말 훌륭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창작이 좋거나 그런 게 아직 아니라는 걸 저희 자신도 아니까 일단 국전을 내서 초대 작가를 달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강해요. 네, 지금 저희 20대들도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저도 약간 국전을 내서 내막으로 알고 하고 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아직은 저 선생님 위에 세대 선생님들은 그래도 정말 구전에 입선한 것만 해도 정말 자랑스러우셨다고 그래요. 그죠? 나는 입술대 4번 입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달라지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입소만 해도 과외까지 이름 나왔고. 동네에서 동네가 강화하자.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대작가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작가의 어떤 길의 삶에 있어서 조금의 영향은 크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대 때만 해도 저는 왜 초대작가가 되면 밤낮 자고이라고 세상이 바뀔 줄 알았고요. 또 하나는 결혼을 해서 신혼초대작가를 딱 치르고 다음날 눈을 뜨고 세상이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누가 있는 세상이 안 바뀌어. 안 바뀌더라고요. 똑같이 해도 똑같이 지르는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해는 맨날 뜯어주니까. 내가 나도 미협에 그 입선 7번 하고 특선 한번 하고 졸업했는데 놈들은 내 속에 내리기 생각만 할 건데 한 4-5번 할 때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하고 입선을 했어.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놈은 맞춤법 다 해놓고 기성복 입으러 가고 입으러 가는데 나한테 싶으면 맨 땅부터 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미역 세 번 심사해 봤는데 떳떳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하긴 하는데 초대작가 제도만 없어져도 사람들도 쓸데없는 타이틀 달라고 노력하라고 진정한 작품을 한번 피디님으로도 작품할 수 있잖아.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30대들, 40대들 작품성으로 이제 승부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없어져야 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발표에 장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또 가서 또 나도 학교 수업 가서 보면은 1학년만 해도 자기 생각이 또 어떤 애들은 있어요. 있어요. 그래갖고 뭐 말하면은 그냥 상당히 조심스럽고 한데 그냥 서예과를 졸업한다든지 뭐 서예를 하면은 뭐 사회에 나가는 길이 그냥 막연하고 막막해요? 지금 어때요? 저희도 나가서 이제 가르치고 싶다. 근데 원하는 거는 자격증이나 지도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서학문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서예학과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자 3학년, 3학년 때 문자 디자인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면 이제 서예 지도사 자격증, 캘리그라피 지도사 자격증이 나가요. 연구소 소장 명의로 발표를 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걸 받은 학생들이 이제 들어보면은 복지관이든 어디서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사실은 서예과를 졸업해서 당장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취업의 개념이라는 게 교육이거든요. 어찌 보면요. 사실은 교육의 발을 먼저 디디는 게 그게 시작인데 서예과 졸업장 하나로는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옛날에 혹시 극복 어떻게 하셨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40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40대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죠.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글 쓰는 게 좋고 서예가가 그리고 서예가가 돼서 돈을 벌겠다라는 부분보다 글씨 쓰는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제 뭐 지키겠다 이런 부분도 없었죠. 사실은 그냥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젊은 세대 부분은 뭐 좀 젊지만 20, 30대하고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이거를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공모전하고는 좀 저희는 좀 초대작가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저같이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근데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아졌어요. 전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아졌고 지금부터 내 작품을 발표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 작품을 발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거고 이제 장 교수님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26살 나이에
캘리그라피라는 부분으로 뛰어들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 전통문화에서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이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바라봐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서예를 디자인 쪽에 소개를 하면서 대중들 곁에 북글씨가 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좋은 게 있다면 마련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26살에 정말 많이 힘들죠. 28에 결혼했어요. 근데 천연색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간절한 건 뭐였냐면 주위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정말 많은 곳에 보니까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그 강의 자리 하나만 저한테 좀 주셨어도 네, 맞아. 맞아. 저 어차피 캐리 안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근데 그렇죠. 왜냐면 26의 나이에 어디에 문화센터에 이력서도 못 내요. 그렇지. 어린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렇잖아요. 공모전 뭐 경력이 있어, 초대작가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는 계속 하고 싶고, 누가 어렸을 때부터 서예가 좋아서 다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길을 이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그냥 열심히만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책 한 권 사주는 것보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책 한 권 사주는 선생보다 강의 자리 하나 떼주면 그 친구는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맞아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그 돈 벌어야 재료 사서 공부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20대에 상처였던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요즘 많이 반성하면서 후배들한테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뭘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있어요. 나는 또 선배자 또 우리 선생님 마하 선생님께서 그런 자리를 본인이 한 1, 2년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한테 물려줬어요. 네. 그럼 나도 한 2, 3년 하고 나면은 또 내부리한테 주고 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서단에 나이 들만큼 들고 먹고 살만한 양반 이런 양반들이 문화센터 강의 가가지고 무슨 작품 파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는 그 문화센터 강좌하는 사람들이 연세 70 넘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점수에 쪽팔리니까 그거 안 했습니다. 진짜. 나 그 얘기를 대놓고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이거 꼭 넣으세요. 아니, 나하고 친한 사람은 절대 그거 하는 사람 없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화센터 강의 가봐야 25만원, 20만원, 적게 나오면 15만원 나옵니다. 근데 우리 20대, 30대 작가들이 하면 한 달 종값이 돼요. 그렇죠. 그 왜 그 분들이 꼭 가야 되는지 본인들은 그 봉사활동이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후배들은 잘 뺏는 거거든요.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강의 자리 많이 생기겠는데. 아니요, 후배들. 이강호 선생은 지금 30대들이 보통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을 쯤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힘들 때인데 이렇게 뭐 지역사회나 서단 활동하면서 좀 뭐 이렇게 선배 서예가들이나 기성세대와 갈등 이런 거 좀 없었습니까? 어떻게? 뭐 글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예, 네. 물론 없었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들 하실 거고 또 저조차도 많이 힘들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예학원이라는 거를 한 지가 올해로 11년 차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우리 여기 20대 대표인 유엔아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서예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서실이든 문화센터든 복지회관이든 자치센터든 나이가 젊으면 태강령을 끼고 가요. 아니 저렇게 젊은 친구가 무슨 서예를? 그럼 머리 좀 뽑지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하잖아. 아니 제가 개량 한복을 입었어요. 27에 그 이유가 학원을 딱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한 1년차 지나고 한 2년차 정도 들어가는데 학부모가 문을 빼꼼히 열어요. 학원 문을 열더니만
저를 기웃기웃 보더니 하는 말이 원장님 어디 가셨니? 그래요. 나도 26살 말고. 아니 내가 원장인데 나도 샀는데 세학과 나와가지고 글씨 좀 쓰니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참 충격이 컸죠. 이게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고정관념 또 이제 또한 대중들의 이런 그 생각들이 이제 좀 사회라는 거는 좀 지긋이 좀 나이가 있고 머리 좀 이렇게 좀 하얀 머리가 조금 올라올 때쯤 돼서나 학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선생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좀 뒤늦게 시작했지만 캘리그라피를 이제 강좌를 열었죠. 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통하는 그런 어떠한 음률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만 있었다 치면 지금은 서실이 좀 이렇게 젊은 층들도 계시고 20대, 30대가 들어왔어요? 10대, 20대, 30대부터 70대까지 고루고루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제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최근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을 이렇게 꺼낸 이유가 뭐냐면 캘리그라피라는 그런 어떤 예술 장르가 전통서예가 먼저 이렇게 태생이 돼서 즐겨 쓰여져 왔던 예술이라 치면 이제 그 차세대 그 후에 나온 예술로서 참 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서예, 포스트 서예 같은. 왜냐면 캘리를 하셨던 분들이 1, 2년, 2, 3년 하시고 또 서예를 배우러 오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좀 더 깊이 있는 예술을 좀 해보고자 왔다라는 말도 하고 또한 서예를 하셨던 분들이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난 사실 안 해봤지만 요즘 젊은 층들부터 해서 많은 이제 그 캘리그라퍼들이 캘리를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단순한 캘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깊이 있는 캘리도 구사하는 작가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예학과를 나왔지만 서예학과를 나오지 않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친구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작가로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과 사상이 충분히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예학과를 나와가지고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지는 않았나.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내가 전통서예를 배웠기 때문에 전통서예만 고집하고 전통서예만 했다가는 지금 제가 딸이 둘인데 장 교수님 셋이지만 계속 그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중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또한 제 또래 제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제가 전통서예만 고집하고 위에 있는 어른들만 우러러보면서 지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둘째 낳고 현실에 맞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전통서예 좋아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캘리그라피 전통서예 이걸 장르를 떠나서 우리가 이 예술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제 사실은. 네,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그 캘리그라피라는 게 요즘 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전통이 소통이 어려우니까 캘리그라피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그 자체의 맥에서 우리가 현대서예라는 장르가 등장한 지 실제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현대서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통에서도 현대서예를 전통이 어려우니까 저런 거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시선을 바라봤고 그렇지만 현대서예라는 것이 대중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서예의 장르로서 인정을 냈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캘리라는 게 또 튀어나왔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전통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서 캘리의 방향을 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전통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서예를 예를 들면 정말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다 그 맥을 짚고 지켜줘야 될 어른들이 계셔줘야
서예라는 장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도 나는 그런 식으로 스케일이나 이런 현대문화보다는 전통의 매듭 것 같겠다. 그러면 고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 내 성향이 나는 그래도 현대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질이 더 많고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대중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소통의 예술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통이 뭐하니까 캔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가 잘못될 수 있는 거라.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후배님 같은 경우가 보면은 전에 그 개그맨 활동을 했었죠. 예, 잠깐. 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벌써 대중성에 대한 자질이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의 어떤 심리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또는 쇼맨십에 대한 부분들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퍼포먼스를 할 수 딱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성향이라는 것이 앞으로 길을 걸으면서 내 길로 풀어가는 거지, 전통이 좀 소통이 어려워서 캘리로 한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그거는 아마 작가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닐까. 우리 각 세대 간에 서로 뭐 세대 소통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간단히 이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느낀 소감을 간단히 얘기하시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서 되돌아보게 됐던 게, 아까 저도 선배들한테만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선배들한테 다가갔었던 부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선배들한테만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고, 술도 들어가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30대 이렇게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사실 가정을 이루고서 이제 처와 자식을 길러가면서 서예라는 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서예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40대가 아마 없을 거예요. 당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 소통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대중소통이고 스토리텔링이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단순히 어떤 명언이나 시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옮기는 부분이 아니라 픽션이 되든 논픽션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를 표현해내고 표출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허구에도 상관없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너무 좀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지금 와서 이제 좀 뒤늦은, 또 앞으로 또 세월이 있으니까 후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내가 서예가로서의 어떤 말들을 과연 내가 서예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자질적인 그런 면에서 한국 서예가 굉장히 그 호황기를 맞이할지, 과연 본인이 서예가 있었는가? 그때 활동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와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힘들다고 너무 큰 푸념을 내놓지 않나. 그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서예가라는 사람들, 각 단체에 초대역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충실했나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짐으로 이제 또 선후배가들, 후배들한테 또 모범도 돼야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서예가들이 서예가를 인정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알아볼 수 있고 알아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서예가가 되려면, 작가가 되려면은 조금 더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호황기 때 너무 좀 안이하게 지냈다는 그 반전문화가 네, 감사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네.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래도 전통의 뿌리를 갖고 또 이 현 시대를 산다면 그래도 전통만큼은 우리가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또 그렇지만 전통을 기반의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각자 뻗쳐나가야 될 장르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서예 어떤 재료 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현대미술 쪽으로 풀어나간다든지 또는 생활사회 쪽으로 대중화시켜 나간다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더 쏟아부어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뭐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름 이제 세대별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 서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소통이 시작되면은 뭐 작품이든 서로 세대 간의 그런 뭐 그런 저 대화든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이제 소통이 창구가 이제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우리 건배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 뒤에 뭐 2차 해가지고 뒷얘기 좀 짚고. 아, 2차요? 하시죠. 2차 가면 파출소 가야 되는데. 자, 안 돼요. 그때 선생님 2차 가야죠. 자, 우리 한국사의 내일을 위합시다. 우리 한국사의 내일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협조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가격 홍보했어요. 가격 홍보 아무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 난상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배운 사람들도 내 제자도 써야 하고 초대 작가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체벌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체벌 안 써주려고 맨날 싸워. 안 써주면 뭐 싸도 뭐 나가. 만담에 맞지도 않고 아이고 선생님 그게 그 50대 기준으로 소맥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한번 믿어봐요. 아니 그래서 카푸치노 뭐 이런 거 여기서 또 어떻게 소주잔 어디 갔지? 네. 이것 때문에 유행이 좀 지난 거긴 한데 이제 소주 소맥을 섞어서 때리고 막 이런 거 제가 벽 떨어져서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딱 올려보면 여기다가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선생님? 계란 계란이 영어로 에그 에그인데 발음 살짝 애교하고 섞여서 중간에 에그